2001년 중국 베이징. 경찰은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된다. 제 여동생이 집에서 살해당한 것 같아요. 자신의 동생이 집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전화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도착하자 큰 충격을 받게 된다. 일반적인 살인 사건과 달리 시신은 심각하게 부패되어 있는 상태였고 약 2달 정도 방치된 것으로 추측되었으며 완전히 뼈만 남은 채 침대 위에 정갈하게 놓여져 있었다. 신고자는 사망자의 언니로 오랜만에 자신의 남편과 함께 동생의 집을 방문했다가 이 같은 상황을 목격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사망자는 샤오웬이라는 이름을 가진 중국 허베이 출신의 33세 여성이었다. 경찰은 최초 발견자인 언니를 신문하였는데 대화 도중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언니 부부를 의심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언니 부부가 감추려던 것은 사망한 여성의 직업 때문이었다. 이 여성의 직업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매춘부였던 것이다. 그녀는 남편과 아들이 있는 유부녀였는데 계속되는 남편의 구타를 견디지 못하고 혼자 베이징으로 상경한 것으로 전해진다. 처음 상경한 샤오웨는 언니와 형부가 살고 있는 집에 같이 살며 식당 일을 나가 돈을 벌었는데 베이징의 집값은 식당 일로 버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또한 언니 부부의 집은 그리 넓지 않았고 샤오웬과 같이 사는 문제로 언니와 형부가 종종 다투는 모습을 목격하며 때마침 식당에서 함께 일했던 옛 동료로부터 매춘일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거리의 여성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일을 시작하게 되며 샤오웬과 그녀의 언니는 사이가 매우 나빠졌고 연락도 거의 하지 않고 지냈다고 한다. 경찰은 최근 몇 년간 있었던 살인사건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몇 년간 미제로 남았던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1. 1998년 9월 21일 조양구 동바양 옥수수밭에서 나체 상태에 부패한 여성 시신 발견. 2. 1999년 7월 31일 헤이롱 장성 출신 우메이라는 이름의 22세 여성 나체 상태로 침대에서 목 졸려 숨진 채 발견. 3. 2000년 9월 4일 조항구 루자장 사팀 옥수수밭에서 나체 상태의 신원불명 여성 시신 발견. 4. 2000년 12월 19일 조항구 동바의 우물에서 나체 상태의 신원불명 여성 시신 발견. 5. 2001년 4월 12일 조양구 강경리 쓰레기 처리장 북동쪽 도랑에서 나체 상태의 신원불명 여성 시신 발견. 6. 2001년 5월 14일 조양구 소재의 건설회사 우물통에서 벌거벗은 신원불명의 여성 시신 발견. 경찰은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모두 거리의 여성이었고 샤오웬 또한 거리의 여성임을 감안하여 다른 사건들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게 된다. 언니 부부의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이들을 용의선상에서 제외한 경찰은 샤오웬의 임대주택 주변 이웃들을 탐문하게 되는데 최근 아방이라는 여성과 매우 가깝게 지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여성 또한 거리의 여성이었으며 샤오웬의 죽음 소식을 전달받고 매우 놀란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경찰은 아방이라는 여성의 행적도 추적해 보았으나 특별한 범행 동기나 혐의점은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아방으로부터 샤오웬의 단골 고객 관련 정보를 들을 수 있었는데 샤오웬은 대부분의 매춘일을 야외에서 진행했다고 한다. 내성적인 성격으로 자신의 직업을 남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특별한 단골 손님은 종종 집으로 데려오기도 했다고 한다. 경찰은 샤오웬의 휴대폰 통신 기록을 검토했는데 화루이주오라는 남성과 야심한 밤 자주 통화했던 기록을 발견하였다. 이 남성의 직업은 시멘트 트럭 운전기사였다. 이웃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커다란 시멘트 트럭이 샤오웬 집 앞에서 목격되었다고 했고 살해당한 피해자 시신들 중 건설사 오수탱크에서 발견된 시신이 있었는데 당시 경찰은 건설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수사하였고 여성이 살해되던 날 밤 하얀 시멘트 트럭을 보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었다. 하지만 당시 베이징에는 건설 붐이 일던 시기였으며 건설 현장 주변에는 그런 트럭들이 매우 흔했고 야심한 시각이라 번호판을 제대로 보지 못해 미제로 남았던 것이었다. 이러한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이 트럭 운전사를 매춘 여성 연쇄살인의 용의자로 지목하고 곧바로 당푸장 시멘트 혼합소에서 긴급 체포한다. 이 남성은 크게 저항하지 않았고 도주의 의지도 없었다고 전해진다. 그가 운전하는 트럭에서 여러 벌의 여성 의류가 발견되었는데 그중 샤오웬의 의류와 건설 현장 오수탱크에서 발견된 여성의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경찰에 체포된 그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는데 사건의 전말. 화루이 주오는 1973년생으로 헤이롱장성 상청시 출신이다. 그의 아버지는 베이징의 건설회사 소속 시멘트 트럭 운전기사였는데 아버지가 퇴직하며 화루이 주오를 건설사에 소개하였고 1993년 베이징의 건설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화루이 주오는 매우 전통적인 유교 사상을 가진 남자였다고 한다. 1994년 동료의 소개로 치우옌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고 이 여성과 연인관계로 발전한다. 1년간 교제 끝에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고 치우옌을 직장 동료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가진다. 그런데 화루이 주오의 직장 상사의 표정이 매우 이상했고 동료들의 반응도 조금 이상했다. 화루이 주오는 이를 감지하고 조사해보기 시작했는데 그는 직장 상사와 치우옌이 과거 연인관계가 아니었을까라는 의심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는데 치우옌과 직장 상사는 과거 사귀었던 사이가 아니었고 치우옌은 매춘부 일을 하는 여성으로 몇몇 직장 동료들과 잠자리를 가졌던 것이었다. 그의 회사에 그가 매춘부와 결혼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그는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고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된다. 하지만 이혼 이후에도 매춘부와 결혼했었다는 불명예는 벗어날 수 없었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가십거리가 된 삶에 매우 괴로운 삶을 살아가게 됐다고 전해진다. 1998년 그는 스촨성 출신의 여성을 만나 결혼하여 슬아의 아들도 낳게 된다. 하지만 가정을 이룬 이후에도 거리의 여성을 향한 그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살인의 시작. 1998년 7월 야간 근무 중이던 그는 트럭을 운전하며 일을 하고 있었다. 트럭의 뒷자리는 침대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넓었다고 한다. 옌샤 근처를 지나며 거리의 여성 한 명을 차에 태우게 되는데 그는 그 여성에게 매춘일을 하지 말라며 설득했고 하지만 그 여성은 당신이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해? 라는 반응을 보이며 따졌고 그 모습에서 순간 옛 연인 치우옌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고 한다. 그 말에 격분한 화루이 주오는 널 죽이고 싶다라고 말했는데 그 여성은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그럼 죽여봐라고 말하며 비웃었다고 한다. 화루이 주오는 여성의 목을 2에서 3분간 졸랐고 그녀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이후 여성을 인근 옥수수밭으로 옮겼고 이때 잠시 여성이 의식을 되찾았는데 화루이 주오는 얼굴을 돌린 채 여성의 얼굴을 보지 않고 여성의 발버둥이 멈출 때까지 계속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한다. 첫 살인 이후 하루하루 매우 초조한 상태로 체포될 것을 걱정하며 살았는데 1년이 넘게 아무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고 경찰에 체포되지도 않아 두려움은 사라지고 복수심에 대한 만족감이 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화루이 주오는 인간성을 잃어가며 살인광으로 변해갔다. 처음 살인이 발각되지 않아 두 번째 아가씨를 죽여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살인 이후에는 계속해서 죽이고 싶은 충동이 들었다고 자백했다. 이러한 살인을 하며 화루이 주오는 이것이 스스로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처음에 1년에 1명에서 2명 정도를 살해했는데 2001년 체포 당시에는 반년간 8명을 살해했다고 전해진다. 자백 과정 중 그는 처음에 10명을 살해했다고 말했으나 이후 14명이라고 말을 바꿨다고 한다. 하지만 살인을 저지른 순서와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했다. 이는 14명의 피해자조차도 정확한 숫자는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범행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의 수법도 같이 진화한다. 종종 그는 야간 근무를 자청하였고 새벽 시간에 옌샤에 있는 다리 근처로 매춘부들을 데려갔다고 한다. 외진 장소로 데려가 차 안에서 매춘부들에게 게임을 제안했는데 그 게임이라는 것이 손과 발을 묶거나 입을 막는 행위들이었다. 매춘부들은 고객들의 이러한 변태적 요구를 종종 받아왔기 때문에 크게 거부감 없이 이에 응했으며 자신들도 모르게 화루이 주오가 주최한 사망게임이 시작되었다. 1998년 7월부터 2001년 6월까지 14명의 젊은 여성을 살해했는데 일부는 땅의 안매장, 일부는 분유 처리장, 일부는 우물에 버려졌다. 한 우물에서 4구의 시신이 발견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피해자들의 음부에 쇠꼬챙이, 대나무, 옥수수대, 쓰레기 등을 넣어 살해했는데 건설사 오수탱크에서 발견된 여성은 철근이 음부를 통과하여 가슴까지 관통당한 상태였다고 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하체가 파괴된 채 발견되었고 이러한 행위에서 화루이 주오는 흥분을 느꼈다고 전해진다. 사건의 결과
2001년 6월 체포된 화루이주호는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즉시 형이 집행되었다. 14명의 피해자 시신들 중 2구만 가족에게 인계되었고 나머지 시신들의 신원은 여전히 확인되지 않은 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이 사건은 중국판 잭더 리퍼 사건으로 회자되기도 한다.